김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문서 편집 기초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김범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강의장에서 직접 어르신들하고 같이 대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문서 편집입니다. 네, 문서라는 것은 글이나 그림, 뭐 요새는 음악이나 소리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이 들어간 내용들을 문서라고 하죠. 이것들을 만들고 수정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또 지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편집 수업의 목표는 문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내가 사용할 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 쓰는 거 몇 가지만 있으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생성하고 저장, 보관, 수정하고 삭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는요, 특이하게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 문서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면 내가 쓰는 즉시 문서가 만들어지고 걔가 없어지지가 않죠. 내가 찢어서 수지통에 버리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만, 컴퓨터는 내가 저장하기 전까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장, 보관, 수정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를 만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워드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파워포인트, 세 번째가 엑셀이라는 겁니다. 워드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MS 워드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냥 워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MS 워드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문서 편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워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저희가 배워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폴더하고 파일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고 글자를 막 친다라는 거는요, 타자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타자 연습하는 거하고 문서를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타자를 아무리 잘 쳐도 내가 그거를 문서로 이쁘게 꾸며가지고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출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럴 수가 없다면 그거는 문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서를 만들고 하려면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폴더하고 파일. 네. 그래서 이 개념부터 익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력하기 연습부터 해가지고 기초죠. 타자 연습하는 거.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네, 기본적인 문서 만들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서 만들기의 기초를 잘 알아두면요, 자, 이런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거 말고도 또 아래 한글도 있죠. 또 뭐 훈민정음 뭐 여러 가지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잘 익혀두고 그 사용 방법을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각자 사용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응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파워포인트 사용법 익히기입니다. 네, 어르신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서, 요게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것도 파워포인트는 주로 이렇게 보고할 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예요. 네. 요 워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워드는 많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보고서, 네, 뭐 10장, 20장 되는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쫙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게 워드이고요. 파워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게, 이렇게 표가 나온다든지 그림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파워포인트도 만드는 것들을 연습을 할 텐데요. 이 워드를 만드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도형이라든가 이런 오디오도 들어갑니다. 오디오, 목소리, 노래 이런 거, 비디오도 들어갑니다. 영화라든가 이런 것, 움직이는 동영상 이런 것들도 문서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3단계에는 이제 엑셀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엑셀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걸로도 문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서 만들기 가능하고요. 그러나 엑셀은 기본적으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데 어떤 수치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그 전에 폴더 및 파일 개념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 살펴봤고요. 1강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내용은 폴더 알아보기입니다. 폴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폴더폰 들어보셨죠? 폴더폰이 뭐죠? 이렇게 접히는 거, 이렇게 이런 걸 폴더폰이라고 하는데, 폴더라는 개념은 뭔가를 포함한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폴더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 폴더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무엇인가를 보관하는 가방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가방 안에 또 다른 가방이, 조그만 가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물건, 펜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죠. 폴더를 옛날에는 디렉토리라고 또 불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새는 이제 디렉토리라고는 잘 안 하죠. 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문서를 만듭니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는 파일이 됩니다. 파일. 자, 파일은 물건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 네. 파일이 되고 반드시 이 파일은 폴더 안에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는 컴퓨터 안에 저장되게 되죠.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폴더 안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장해 놓은 그 문서 파일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면 어떤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놨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열심히 문서를 만들어 저장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어제 만든 문서 파일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어디 저장했는지 알아야죠. 똑같습니다. 어느 가방에다 내가 물건을 넣어놨는지 기억을 못하면 뭐 가방마다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더 안에 보관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문서를 만들고 수정, 삭제, 이동, 출력 등을 하려면 먼저 폴더와 파일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폴더는 뭔가를 저장하는 가방과 같은 것이고 파일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문서는 파일이다. 그렇지만 폴더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폴더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네.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연결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것을 계층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폴더가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들은 하나의 부모 폴더를 가지고 있어요. 폴더는 내가 지금 폴더다. 그럼 내 위에 부모가 하나 계세요. 부모가 둘이 있을 수는 없죠. 이 부모도 있고 저 부모도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부모는 하나예요. 근데 자식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네. 내 밑에 자식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있을 수 있죠. 부모는 하나, 자식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물론 태초에 누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최초의 폴더는 부모가 없겠죠. 네, 컴퓨터에도 그런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폴더를 제외한 모든 폴더는 부모가 하나는 있고 자식은 0개 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계층적인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 A동, 뭐 B동, 뭐 C동도 있을 수 있고, 자, B동 안에 보면 101호, 102호 있을 수 있죠. 물론 A동 안에도 101호, 102호가 있을 수 있고, 102호 안에 뭐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층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택배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B동 102호에 택배를 갖다 줄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택배 아저씨가 하늘로부터 묵 날아가지고 102호 앞에 뚝 떨어지지 못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단지부터 들어와서, 입구부터 들어와서 B동 앞으로 와서 102호 앞으로 와서 물건을 놓고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2호를 찾아가려면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B동부터 해서 102호. 물론 큰방까지 가려면 102호를 들어와서 큰방을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층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네모로 표시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폴더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라는 개념 중에 아버지가 없는 최상위의 폴더가 한 개가 있다 그랬죠. 그 폴더 이름이 뭐냐? 컴퓨터입니다. 네. 최상위 폴더는 컴퓨터였죠. 컴퓨터라는 폴더는 아버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큰 가방이 컴퓨터죠. 자, 이 컴퓨터에 자식 폴더가 있어요. 네, 컴퓨터의 자식 폴더. 어떤 폴더는 자식 폴더를 0개 또는 여러 개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식 폴더는 C 드라이브. 자식 중에 한 명, 첫째 이름이 C 드라이브예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CD롬 드라이브, 이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별로 다릅니다. 어떤 컴퓨터는 C 드라이브만 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노트북 컴퓨터는 C 드라이브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또 D 드라이브가 있기도 하는 컴퓨터도 있죠. 자, 그런데 나는 C 드라이브는 없고 D 드라이브만 있어 라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하드디스크라고 하거든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도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도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부터 시작을 해요. D부터 시작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C부터. 그 이유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플로피 디스크라고 5.25인치 까만 거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이 A, B가 있었고 하드디스크가 C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C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의 자식이 컴퓨터라는 폴더의 자식 폴더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어요. 자, C 드라이브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자식 폴더들이 있고 D 드라이브 밑에도 여러 개의 자식 폴더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자식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폴더에 들어가려면 아까 택배 아저씨가 차지하듯이 컴퓨터부터 들어와서 왼쪽으로 C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또 왼쪽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방으로 들어오는 방법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네,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컴퓨터가 매번 이렇게 세 번 찾아 들어가는 게 불편하니까 한 방에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만들어는 놨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라면 어떤 거냐면 폴더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내는 거, 이게 컴퓨터를 쓴다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컴퓨터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가장 상단에 있는 폴더, 이게 컴퓨터잖아요. 네. 자, 이 컴퓨터라는 폴더는 어떻게 내가 찾아내느냐. 자, 여기 있죠. 컴퓨터라는 폴더를 여는 방법은, 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가 시작 누르고 컴퓨터라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더하기죠? 누른 채로라는 뜻입니다.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알파벳 E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창이 열립니다. 자, 요런 창이 열리죠. 물론 생긴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컴퓨터라는 가장 최상위 폴더를 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시작 누르고 컴퓨터 누르는 거였죠.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시작이라고 나오죠. 이 버튼 이름이 시작 버튼이에요. 동그란. 자, 그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컴퓨터라는 게 여기 보이죠? 선생님, 저는 이거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강사, 제가 지금 어르신들 설명해 드리는 이 컴퓨터는 윈도우 7이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윈도우 10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윈도우 7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일단 윈도우 7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컴퓨터 보이죠? 자, 요걸 누르면 가장 최상위 버튼, 최상위 폴더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자식 폴더입니다. 네, 로컬 디스크 C, 로컬 디스크 D, 이동식 비디오 장치로는 DVD, RW 드라이브 E. 그래서 이 컴퓨터는, 강사 컴퓨터는 컴퓨터라는 폴더 안에 자식이 세 놈이 있어요. C, D, 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A하고 B는 없습니다. 요새 컴퓨터는 A하고 B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로컬 디스크라는 거 한글로 되어 있고, 괄호하고 C, 땡땡, 콜론이라고 하는데, 괄호 닫고. 요 앞에 왼쪽에는 로컬 디스크는 별명입니다. 별명. 진짜 이름이 아니고요. 별명이에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C, 땡땡, D, 땡땡. 요게 진짜 이름입니다. 요게, 컴퓨터라는 폴더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윈도우 키 더하기 2를 누르는 겁니다. 윈도우 키 더하기 2. 자, 어르신들 윈도우 키 아시죠? 키보드의 왼쪽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물결 표시 모양으로 이렇게 윈도우 창 모양으로 나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윈도우 키예요. 그거 누른 채로 알파벳 E 탁 누르면 요런 아까 봤던 컴퓨터라는 폴더가 또 딱 열립니다.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시작 버튼 누르고 컴퓨터를 누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바탕화면에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나와 있으면 그걸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제 강사 컴퓨터에는 지금 바탕화면에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나와 있지 않네요. 혹시라도 나와 있으신 분은 바탕화면에
뭐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아이콘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컴퓨터를 여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폴더는 엄청 자주 엽니다. 왜냐? 제일 위에 있는 폴더고 엄청 자주 방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컴퓨터라는 폴더를 여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편한지, 그거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나는 이게 제일 편해. 시작 버튼 누르고 컴퓨터를 누르든지, 윈도우 키 누른 채로 E 누르든지,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열어보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이런 창이 열리죠. 자, 내용이 아까 살펴봤던 로컬 디스크 C, 뭐 요번에는 이름이 새 볼륨인데, 네. D 어쨌든 앞에 거는 별명이고, 가로 안에 있는 게 진짜 이름이라고 그랬죠? C, D. 자, 색깔로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전체 용량입니다. 전체 용량 중에 요만큼, 왼쪽에는 파란 것만큼 쓰고 있다. 아래도 전체 요만큼 중에 왼쪽에 파란 것만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남았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465GB 중 330GB 사용 가능. 아직은 GB라는 개념이 뭐 머리 쪽에 딱 금방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문자를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기가바이트. 여기는 이제 D 드라이브를 보면 뭐 TB라고 되어 있는데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1000배입니다. 1000배. 자, 그래서 어르신들 요거는 이제 어르신들 컴퓨터에 열어보면 나오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용량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어떤 분은 이게 막 차게 되면 90%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색깔이 빨갛게 변합니다. 내 거는 빨갛지? 용량이 막 차서 그래요. 근데 용량이 차게 되면 어떨 때는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장소가 없으니까 새로운 거를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안 쓰는 것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또 자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건 뭐냐? 빨갛게 네모 테두리를 쳐놨죠. 요거를 탐색창이라고 합니다. 탐색창. 아까 설명드릴 때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C 드라이브 밑에 왼쪽 방 이렇게 차례차례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방법대로 찾아가는 거죠. 단계별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한 방에 찾아가는 겁니다. 한 방에. 대신에 여기에 없는 것들은 한 방에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찾아가려는 방이, 가려고 하는 방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면 그 방으로 바로 갑니다. 단계별로 가지 않고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탐색창은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서 나중에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떤 폴더를 열려면 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더를 열려면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시죠? 빠른 시간 내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2번 딱딱 하는 거. 이게 이제 더블 클릭이죠. 클릭 한 번만 하면 선택입니다. 클릭하고 열리기를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열립니다. 더블 클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블 클릭 하는데 클릭하고 한참 있다 또 클릭하고 이러면 클릭 2번 한 거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2번 딱딱.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탐색창에 있는 대상을 열려면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탐색창이죠? 탐색창은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어르신들 직접 한번 컴퓨터라는 폴더도 열어보시고
또 열어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보이는 거, 또 탐색창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리면 아무 데다만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뀌고, 그거는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위치로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